오늘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자 문제, 그리고 지난 9월 발생한 조지아 LG 공장의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작업자들의 비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미국 기업 진출 분야의 전문가 이상윤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 왜 한국 기업은 B1 비자 인력을 보내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참 여러 구조적인 이유가 많아요. B1으로 가게 되면 가장 빨리 보내고 가장 빨리 현지에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일을 시키면 안 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요. 클라이언트, 고객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그룹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1차 협력업체가 있는데 1차 협력업체도 그 밑에 여러 가지 일들은 다른 회사의 협력업체를 통해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력업체를 미국의 대그룹에서는 빨리 와서 일을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맞는 비자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런 비자를 받으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게 현재 이 필드에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대그룹에 대한 요청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난 9월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질문이 좀 있거든요. 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랬다고 해서 미국이 비자에 대해서는 특혜를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게 진짠가요? 안 줘야죠. 한국만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만의 그 유명한 그 파운드리에서 TSMC도 아리조나에 공장을 증설했고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으로 보냈다. 보낸 상태에서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서 일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에서 우리가 소셜 번호, 한국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 번호를 받아야만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F1 비자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어떤 사람이 F1 비자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일을 해도 될까요? 아니요. 조지아 구금 사태가 일어나고 난 후에 한국인들한테 뭐가 혜택이 있다, 뭘 해준다 하지만 그거는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해석의 차이가 틀리다고 보셔야 돼요. 일부 기업들은 E2 인플로이 또는 L비자를 활용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그렇죠. 하기도 하는데요. 네. 왜 이 비자들로는 대규모 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거죠?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기업에서 아니면 1차 협력업체도 꽤 크거든요. 이런 회사에서 E2 인플루나 L비자로 가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그룹들은 현지 지사가 있고 1차 협력업체도 적어도 현지 지사가 있죠. 그래야지 E2 인플루나 L비자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차나 3차 업체는 미국에 굳이 자기네 현지 업체를 차릴 만한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L비자나 E2 인플루비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그룹에서 이 사람들을 E2 인플루를 써주면 되지 않냐라고 묻고 싶겠죠. 네. 그거는 좀 구조적인 좀 위험성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2차, 3차 협력업체의 직원이 미국으로 갈 때 대그룹의 스폰을 받았고 미국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대그룹, SK, 현대, LG 등등 여기에 정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복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에서 LG에 내가 있었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LG에 들어간다. 이럴 가능성도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게 대그룹에서 걱정하는 부분.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님께서 최근에 네. 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마련을 해주셨던 네. H2B 비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H2B 비자는 어떠한 인력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제가 H2B 비자는 참 오랫동안 강조를 하고 있죠. H2B 비자는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얘기할 때 비농업 분야에 단기적인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한 합법적인 비자로 보시면 돼요. 매뉴얼상에 말하는 정의라고 얘기를 하죠. 스키장. 그러면 겨울 시즌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때 H2B 비자로 가요. H2B 비자의 여러 가지 캐터고리 안에 원타임 에큐런스라고 하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생겼다. 조지아의 LG하고 현대하고 만드는 그 공장도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공장을 증설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 기간 안에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모두 H2B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가장 적법한 비자라고 볼 수가 있죠.
최근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요? 실현이 가능하기를 바라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실현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참 오랫동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가 좀 맥이 빠져 있었어요. 이 비자를 상정했던 여러 의원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의원들도 법안을 상정했다가 다 김이 빠져버리고 이제는 한국계 의원들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이번 조지아 사태로 인해서 이포 비자 얘기가 좀 나왔지만 우리 백 과장님 계속 유튜브 한번 보세요. 조지아 사태 일어나고 난 후에는 이포 비자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한국인 전용. 요새 어때요? 요새는 좀 잠잠해진 조용하죠? 것 같아요. 다 그래요. 항상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는 미국에서 도와준다. 그게 사실 그때뿐이에요. 제가 이 기업 컨설팅을 계속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대그룹들은 너무 알아서 잘합니다. 1차 협력업체도. 그런데 2차, 3차 이런 협력업체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정말 미국 대그룹하고의 어떤 계약 기간에 비자가 안 돼서 못 보내고 약속을 어기면은 그냥 계약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런 협력업체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까지 생사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포 비자는 또 그런 협력업체의 직원들은 또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포 비자를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들어보셨죠? 네. 그 비자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별도의 나라에 국한해서 몇 개의 쿼타를 주겠다 했을 때 이름만 바꾸죠. 그럼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타임 프로젝트 공장의 배관이나 용접, 그냥 상당히 숙달된 인력들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전문직 취업 비자의 조건은 또 안 맞거든요. 그럼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포 비자는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루빨리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요.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국 기업들, 협력업체들, 그 다음에 2차, 3차 협력업체들 모두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 비혼으로 빨리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일도 빨리 시킬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현지인들보다도 일을 월등히 잘해요. 그러니까 요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이 공장 건설은 한국의 직원들이 너무 잘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혼 비자는 미국에 세금을 내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면 안 되고. 미국에서는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 가장 기대 심리가 우리 일자리 많이 생기겠구나. 근데 하나도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H-2B나 이런 비자를 하게 되면은 실제 미국에서도 우리가 페이롤 텍스라고 고용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세금은 낼 거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기업의 생각의 전환, 협력업체들도 생각의 전환. 합법적인 비자는 H-2B 비자가 있으니까 이걸 받아가면 되고 이 부분이 가장 좀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 나를 얘기하게 되면은 비혼 비자 가면 되는데 뭐 이런 H-2B로 연봉도 높고 여기에 세금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거를 좀 바꿔야 됩니다. 백 과장님, 아시아 쪽에 중국 외에 미국에 진출할 만한 아시아에 그래도 좀 가장 잘 나가는 나라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디? 요새는 사실 대만 아닌가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당연히 있겠고. 네. 뭐 하물며 일본 도요타 다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 이런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 파견하는 사람들은 다 합법적인 비자를 다 받아가요. 그리고 현지인을 많이 뽑고. 그런데 한국이 사실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이 부분들이 계속 좀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한국 기업 협력업체 이 부분이 동반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하는 방법도 똑같은 선상에 서서 서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많은 기업체의 직원들이 좀 합법적으로 걱정 안 하고 또 미국에 가서 불법적으로 일하다가 붙잡히면 어떨까 이런 걱정 안 하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게 저 마음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비자 문제가 왜 계속 반복이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분들께 매우 중요한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미국 진출 및 비자와 관련된 최신 이슈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